현재 위치가 제가 어제 매도를 고가에서 치고 딱 잘라먹은 위치예요. 이 구간대가. 제가 어제 매매 여기서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보통이면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전개가 되는 장이면 릴레이 매도라고 해서 제가 매도를 쳐서 먹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끊고 다시 이어간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을 좀 들였다가 좀 변동성이 활발해지는 포인트를 딱 한 번만 잡아서 매매를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1월 28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젯밤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도 매매가 끝나고 퇴근할 때 눈을 보니까 엄청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눈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차량 운행하실 때 조심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시장 살펴보면서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31% 138포인트가 조정을 받은 44,722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고가가 45,003포인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대단합니다. 또 신고가를 넘겼다 왔어요. 굉장히 대단한 장세이고 또 신고가를 봤을 만큼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역시나 가장 문제가 됐던 거래량 감소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고 거래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방 압력이 약간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이 미국이 휴장하는 이유는 추수감사절 때문에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월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월, 화, 수, 목요일은 없으니까 빼고 금요일날은 또 반장이에요. 하프짜리 장인데 월, 화, 수, 금 중에 어느 특정 날을 잡아서 정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분할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간 분할 정리를 하면서 어저께 약간 임팩트 있는 조종세 물량들을 단시간에 쏟아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나쁘진 않았고요. 어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표가 나온 거에 비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스닥은 0.6%, 장중에 조정폭이 1%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를 되돌려놨고 S&P 500은 0.38%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약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졌습니다. 그래서 큰 압박은 없었고 얕은 조정 속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런 조정은 사실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에요. 제가 다우지수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눌림 정도는 정말 견고한 조정이고 좋은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의 조정은 정말 견고한 겁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내던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주식이든 선물이든 종합주가지수든 신고가를 찍거나 신저점을 찍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점을 이렇게 찍으면 빠르게 돌아서는 심리가 생기거든요. 반대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던지는 물량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현재는 거의 그러한 동작들이 없어요. 거의 그러한 동작이 없었고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무슨 말을 설명드리는 것이냐면 주가의 밸런스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시장에 악성 매물은 없다는 뜻이에요. 악성 매물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다. 어제 나왔던 경제지표 내용들도 나름 중요했어요. 어제 나왔던 경제지표들도 나름 중요했는데 나름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어저께 막 쏟아져 나왔죠. 어제 지표가 쏟아져 나와서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10시 반에 GDP부터 PC, 그 다음에 GDP, PMI까지 다 쏟아져 나왔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자체가 어느 정도는 적정 수준에 계속 있는 수준인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게 계속 떨어지고 있진 않아서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2%대로 내려가는 거에서는 좀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시장 또한 조금
조금 완화된 거긴 하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이 따뜻하진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또 내부에 있는 소비 활동을 원활하다 보니까 경기가 좋다라고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나쁘게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고, 나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내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이 갖고 있는 지금 에너지원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그 강한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뭐 금리에 대한 압박을 하고 금리에 대한 부담을 준다고 해도 그 부담감이 높아지기보다는 이제 조금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촉매제가 됐던 것은 이번 주에 나왔던 FOMC 의사록에서 대조적인 얘기가 나왔죠. 그 직전에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끝나자마자 파월이 갑자기 매파적으로 말을 하면서 부담을 가졌는데, FOMC 의사록을 오픈을 해보니까 실제로 연준 이사들이 대다수가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라는 카드를 말을 해줬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었던 상태인데, 방향이 잡히는 상태에서 데이터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경기가 스테이블해지기 시작했고, 이게 스테이블해지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안도감을 찾기 시작했죠. 왜?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내던졌던 것처럼 매파적으로 나왔던 것이 아니고 실질 데이터들이 금리 인하 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증시의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이클이 돌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전혀 나쁠 내용들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빅테크 쪽이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시장 대비해서 사실은 빅테크 종목들이 좀 안 좋았는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국내 이제 빅테크,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인더스트리얼 이런 쪽들이 되게 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왜 약세를 보였냐면 뭐 7.22%, 뭐 3.43%,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약세를 보였던 이유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원금을 부어주는데 정권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자기의 업적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려고 보조금 진행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TSMC가 얼마 전에 받았죠. 3일 전인가.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정부에서 이걸 좀 자세하게 계약 내용을 열어봐야겠다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쪽이 지금 굉장히 좀 냉정한 냉기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은 조정을 거의 안 받았지만 종목군들을 좀 많이 두들겨 맞았거든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쪽 섹터가 그렇게 썩 재밌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를 좀 강하게 눌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정부와 구정부와 신정부 간의 그런 힘겨루기, 알력 다툼이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내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우지수가 나홀로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데, 여하튼 미국 증시와 미국 경기를 떠받든 거는 반도체라는 것을, 빅테크라는 것을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에 빅테크가 주가를 부양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태클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그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미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8, 9, 10, 11 계속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가격에 대한 인하를,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군으로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결국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 떨어짐 현상이 있다는 것은 시장의 부하가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얘는 결국은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연결이 되면 결국 반도체는, 왜냐면 이 가격에 따라서 매출로 연결이 되고, 매출에 대해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주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반도체에 관련돼서 트럼프 신정부에서 바이든 현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측면이 증시의 자극적인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제는
좀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시장이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기초적인 체력이 너무나 좋아서 그 기초적인 체력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사실 매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오늘은 매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날이고, 내일도 마찬가지인데, 내일은 그래도 오늘보다 좀 나은 게, 내일은 이제 본장이 개장을 일부 하기 때문에 좀 덜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본장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장 자체가 좀 한산할 수 있어요. 오늘은 매매를 저야 매매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매를 또 해보겠지만, 매매를 저녁까지는 못 봐버리고요. 제가 지금 어제 그제는 매매를 다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새벽까지 해가지고 영상을 지금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를 좀 초저녁까지만 해보고 결과가 안 나오면 손절이든 익절이든 그냥 덮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산한 장에서 내가 시장을 리드하려고 질질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러한 뷰를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짤 건데, 현재 위치가 제가 어제 매도를 고가에서 치고 딱 잘라먹은 위치예요. 이 구간대가. 제가 어제 매매 여기서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보통이면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전개가 되는 장이면 릴레이 매도라고 해서 제가 매도를 쳐서 먹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끊고 다시 이어간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을 좀 들였다가 좀 변동성이 활발해지는 포인트를 딱 한 번만 잡아서 매매를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아주 가볍게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 본격적으로 전개를 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1월 달이 끝나가고요. 이틀 남았고요. 매매는 11월 달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정도에 아마 계좌 리뷰 다시 한번 하겠지만, 좀 어려웠던 구간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 이겨냈고, 시장이 지금 사실 다우지수를 보고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참 이렇게 가버리면 굉장히 언제 브레이크가 잡힐 줄 모르거든요. 언제 브레이크가 잡힐 줄 모르는 상태인데, 사실 이 뒷골이 계속 간질간질해요. 뒤통수가 계속 간질간질합니다. 왜냐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월말이기 때문에 물량을 한번 던진다. 조정을 한번 받을 거다였는데, 받긴 받았지만 신고가를 찍고 난 조정이라 조정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정 압력이 얼마나 좀 더 이어지는지를 또 관심 있게 보고 싶고,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깊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을 구분하는 것이 이번 장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한번 가볍게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흐름 자체는 약간 이제 가열된 이유, 변동성이 새벽에 좀 가열된 이유, 잠시 좀 브레이킹 타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재영 송 대표였습니다.